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새로 들어온 사바나 SR 항공기가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행기는 네, 전반적으로 네, 자, 비행기 디자인은 정말 많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네, 고위기들 중에서 그 퀄리티를 볼 때 절대 뒤처지지 않는 그런 디자인으로 새롭게 변모한 그런 모습이겠습니다. 네, 굉장히 예쁘죠. 디자인도 제가 나름 고민을 해서 선택한 디자인인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색상이나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드실지 잘 모르겠네요. 네. 경량 항공기 하면 일반적으로 흰색이 가장 많죠. 그리고 빨간색도 많이 있고, 이번에는 좀 화사하게 확 튀는 색깔로 한번 선택해 봤습니다. 네. 예쁜가요? 네. 이 사바나 SR은 이 옆에 세워져 있는 그 빙고, 이게 초창기 모델이죠. 이탈리아산 ICP라는 회사 제품인데, 지금 이 빙고 같은 경우에는 한 20여 년 전부터 국내에 도입이 되기 시작한 비행기인데요. 네. 요 지금 보이는 요 147, 이 모델은 완전 초창기 버전은 아니고 빙고가 처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한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들어온 비행기가 되겠습니다. 모양이 좀 각지고 약간 좀 투박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비행기의 성능만큼은 국내에서 최강이다 라고 자신할 수 있을 만큼 안전성이 탁월하고, 그리고 조종성도 굉장히 기민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짧게 이착륙을 할 수 있는 저속 성능이 굉장히 좋은 비행기죠. 네, 단지 조금 아쉬웠다면, 뭐 가격도 좋고 성능도 좋고 다 좋았지만 모양이 조금 아쉬웠다, 이제 이런 좀 아쉬운 점이 많았던 비행기인데, 이 사바나 SR은 중간에 사바나 S라는 모델을 한번 거치면서 최종 완성형 단계의 비행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빙고 이 제품의 가장 최신형 버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맨 앞쪽 여기 스피너 있죠. 프로펠러 쪽에서 발생하는 와류나 공기 저항을 좀 줄여주는 그런 장치인데, 이 스피너는 모양 쪽으로도 있으면 훨씬 더 좋죠. 지금 저쪽 비행기 빙고 같은 경우에는 스피너가 없는 상태, 이 비행기는 지금 스피너가 있으니까 훨씬 더 좀 날렵하고 날카로운 이미지, 좀 더 공격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네. 카본으로 되어 있고요. 예, 여기 보이는 요 프로펠러, 네, 요 프로펠러는 이프롭이라는 제품입니다. 네.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이게 날렵합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가면서 약간 이렇게 휘어지는 이런 형태의 프로펠러가 사실 조금 드뭅니다. 생소하고. 그런데 공기 역학적으로 많은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낸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로펠러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좁아요. 굉장히. 네. 폭이 굉장히 좁고, 그리고 끝으로 갈수록 굉장히 얇아지고, 이 끝단의 면적이 굉장히 작습니다. 자, 네, 여기 보시면 제 이 손톱과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얇거든요. 네, 그리고 이렇게 후방으로 프로펠러 끝단으로 가면서 이 부분은 거의 직선입니다만, 이쪽 끝에는 약간 뒤로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뒤쪽으로 이렇게 약간의, 여기서부터는 약간의 후퇴각을 준 것 같아요. 후퇴각을. 네. 비행기 날개에 있어서
후퇴각이란 공기 저항을 좀 줄이고 스피드를 좀 증가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죠. 네. 이 후퇴각이 들어가 있는 것은 프로펠러를 고속으로 돌아가게 하는데 좀 도움이 되게끔 하려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프로펠러 앞쪽, 그러니까 한 끝에서 한 25% 지점에서 그 뒤쪽까지 보면 여기가 프로펠러 뒤쪽 부분이 평평하지 않고 약간 오목합니다. 이렇게 우리 날개에 플랩을 사용한 것처럼 이렇게 오목하게 플랩을, 이 뒷부분 플랩을 내린 것처럼 이렇게 살짝 이렇게 오목하게 만들었는데, 그러면 이쪽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양력이 많이 커지겠죠. 이 익형, 프로펠러 익형 자체가 양력을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양력 계수가 높은 형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항력도 같이 커지겠죠. 그러니까 이 폭을, 면적을 줄였을 거고, 그리고 이 끝단 쪽에 한 25% 정도 부분은 약간 후퇴각을 줘서 또 항력을 여기서 한 번 더 줄여주고, 그래서 프로펠러 전체의 추진력, 전체 추력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기술이 들어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 이제 이 프로펠러의 성능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처음 접해보는 프로펠러고, 이제 곧 테스트 비행이 있겠죠. 테스트 비행을 한번 해보면 다른 비행기 100마력짜리 다른 비행기 그 엔진에 장착된 다른 브랜드의 프로펠러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스피드 효율이 나오는지 한번 테스트를 또 해보고 그 부분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가장 정확한 것은 이 동일한 기체에 동일한 마력에 100마력에 다른 브랜드의 프로펠러가 달려 있으면 훨씬 더 이제 비교하기가 좋을 텐데, 이제 기체가 이제 저 기체와 이 기체는 아무래도 좀 차이가 있죠. 이 기체가 훨씬 더 공기 저항이 적은 기체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우리가 이륙할 때 풀로 가속을 하면 그때 움직여지는 반응이나 이런 걸 좀 보면 좀 알 수 있거든요, 대략적으로. 그래서 이 프로펠러가 어느 정도의,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이 프로펠러가 어느 정도의 효율상 좀 우월한지, 장점이 많은지, 그런 것들을 한번 또 고민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엔진 커버죠, 카울 부분, 엔진 카울 부분이 이쪽 FRP 부분, 그리고 여기 메탈 부분, 이렇게 지금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보통은 이렇게 절반 나눠져서 이 위쪽 뚜껑이 전체가 열리고 아래쪽 커버가 전체로 열리고 이렇게 이등분으로 열리게 되는데, 이게 뭔가 점검을 해야 할 일이 생겼을 때 이 뚜껑 전체를 위에를 여는 게 좀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네. 간단한 점검을 위해서도 전체를 이제 열어야 되니까. 네. 지금 저기 보이는 스카이리더도 마찬가지로 네, 이렇게 위에를 전체를 열어야 되니까 상당히 많은 개수의 이걸 풀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 패스너 고정 장치를 여러 개를 다 풀어야 위에 뚜껑을 열 수가 있어서, 그래서 점검을 한번 할 때 좀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많이 해서 이번 그 신형 사바나 SR에서는 주로 자주 점검하는 부분이 바로 이쪽 부분인데요. 네. 냉각수와 엔진 오일을 점검하는 부분이 바로 이쪽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돌리면 바로 열리죠. 이렇게 간단히 자주 여는 부분은 이렇게 손잡이를 달아서 요 세 개만 열면 위로 이렇게 열립니다. 네, 그래서 엔진 오일, 냉각수 양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를 다 열어야 된다, 위에를.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드라이버나 동전으로 홈에 꽂아서 이렇게 돌리면 얘처럼 이렇게 열립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이미
이제 이렇게 손잡이 부분을 이렇게 고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자주 여니까. 그런데 이제 가끔 여는 것은 이제 이렇게 매끈하게. 요게 이제 디자인 쪽으로 조금 더 모양이 좀 투박하니까 이제 이런 부분은 필요할 때 동전으로 꽂아서 이렇게 열으라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이쪽 카울은 네, 여기는 별도의 패스너가 없죠. 근데 위 뚜껑을 열고 이 안쪽에 길게 꽂는 핀이 있는데 그 핀을 쭉 빼면 이게 한 번에 쭉 분리가 되는 네, 그런 방식입니다. 간단하게 분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앞쪽에 보이는 이 렉선 캐노피 앞에 창, 네, 이 창은 빙고에 비해서는 경사가 좀 사실 좀 완만합니다. 네, 경사가 빙고가 이 정도라면 얘는 이 정도로 굉장히 좀 완만하죠. 네, 그래서 비행기가 조금 더 형태가 날렵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 앞쪽 유리창이 좀 서 있으면 아무래도 공기장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속도 증가에도 상당히 영향을 좀 긍정적으로 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쪽에 빗물이나 이런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고무 몰딩이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며칠간 외부에서 이제 커버 없이 비를 한번 맞춰봤는데 빗물이 들어가거나 하는 그런 부분은 전혀 없더라고요. 네, 이런데도 일반 그 빙고 사바나 일반형에 비해서 굉장히 이렇게 틈을 잘 만들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네, 도장 상태 좋죠. 네. 철판도 빙고에 비해서 굉장히 짱짱한 거 보면 좀 두꺼운 판재를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연료통 막에도 이렇게 돌출되지 않게 이렇게 뚜껑이 매립되는 이런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볼텍스 제너레이터 VG, 네, 이것은 이제 착륙할 때 바등각이 형성이 됐을 때 자세가 좀 들렸을 때 그때 실속을 좀 더 지연시켜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네, 그래서 바등각이 형성이 되면 이 부분이 이렇게 좀 들리겠죠. 네, 그때 이 사이로 흐르는 공기가 이렇게 펜스 역할을 하는데 이게 좀 좁아지죠. 각도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좁아지는데 넓은 통로에서 좁아지는 통로로 가면서 공기가 좀 더 가속이 돼 가지고 날개 뒷부분에 흐르는 공기가 와류가 발생하는 것을 뒤로 조금 더 뒤쪽으로 밀리게, 그래서 실속이 좀 늦게 오게, 그래서 실속을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는데요. 여기 빙고 기종에는 다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게 원래 보통 이제 한 이쯤부터 시작을 해서 가는데 이쪽에는 없고 여기서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이전 비행기와 저속 성능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것도 실제 비행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속도계와 연결되어 있는 피토관입니다. 네, 이 피토 튜브는 보통 이제 이쪽 계기에서 속도계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와서 이 앞쪽 파이프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 속으로. 그리고 이 파이프 속에서 이렇게 나와서 외부에서 그냥 이렇게 아래쪽에다 고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보기가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게 완전히 날개 속으로 해가지고, 네, 날개 속으로 해서 이 안쪽에서 이쪽으로 바로 나와서 아주 깔끔하죠. 네,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랜딩 라이트 LED로 이렇게 조그맣게 들어가 있죠. LED가 워낙에 밝으니까 보통 일반적인 할로겐 라이트 같으면은 이렇게 좀 크게 이렇게 뚫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작은 요 사이즈로도 충분한 광량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약간 어둑어둑 할 때 테스트를 해보니까 굉장히 밝습니다. 네, 이쪽 날개 끝에 여기 보면 스트로브 라이트 여기 이렇게 번쩍번쩍 하는 그런 거죠. 비행기가 어디쯤 있는지 여부를 빨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 불빛 장치인데 스트로브 라이트라고 합니다. 네, 이게 전에는 요 끝에 여기에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돌출이 돼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디 다른 데 이제 부딪히거나 그렇게 되면 손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외부에 있을 때 빗물에 대해서 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네, 그런데
그게 이번에 이제 조금 더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보기가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날개 끝에 경계선과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돼 있고요. 아주 꼼꼼하게 잘 지금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 그리고 빙고 같은 경우에는 이 날개 이 뒷부분이 이렇게 철판 두 개가 여기서 만나면서 여기 리벳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좀 사실 좀 모양이 안 좋습니다. 네, 깔끔하지가 않죠. 그런데 요거를 지금 이렇게 접어서 통으로 일자로 해서 경계를 이쪽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하고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 뒷부분을 좀 더 깔끔하게 이렇게 지금 마무리했고, 이 도움날개 에일로론도 마찬가지 이렇게 끝단이 좀 깔끔하게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플랩이고 여기서부터는 에일로론 도움날개인데, 이 빙고는 이 에일로론과 플랩을 같이 씁니다. 그래서 조속에서도 조종갈 조금만 움직이면은 이 전체가 도움날개 에일로론 역할을 하고, 또 착륙을 하기 위해서 플랩을 쓸 때 이 플랩 부분만 내리는 항공기보다는 이 전체가 다 내려가기 때문에 이 전체를 다 플랩으로 쓰기 때문에 극조속에서도 자세 롤링 컨트롤도 가능하고, 그리고 속도도 아주 비약적으로 많이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비행기죠. 그래서 초조속 비행기죠. 그렇다고 해서 고속 성능이 떨어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빙고 같은 경우에 평균 속도가 대략 한 130km에서 140km, RPM을 조금만 더 쓰면 150km 이상 나옵니다. 혼자 타면 속도가 더 빨라지겠죠. 지금 요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직접 운행을 해보진 않았습니다만, 지금 120마일 정도, 110마일에서 120마일 정도의 그린 속도계 그린 존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걸 보면 120마일까지는 무난히 이제 편안하게 속도가 나오고, RPM을 좀 더 쓰고 혼자 탄다면 그 이상 속도 나올 것 같습니다. 200km 언저리로 전후로 나오지 않을까 일단 예측은 해보는데, 실제 비행을 또 해보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플랩과 에일로론이 움직이는 이 힌지가 기존의 빙고는 이쯤에 센터에 축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여기에 이 로드가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얘를 밀었다 놨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이 로드가 움직이는 이런 홈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보기가 굉장히 안 좋았죠. 이런 홈. 여기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이 축이 이 볼트 3개로 잡고 있고, 요게 이렇게 비틀어지면서 이게 움직이도록. 그리고 지금 여기 좀 뽀드득 소리가 나는데, 여기 지금 고무 패킹이 있어서 이쪽으로 이제 빙고가 빗물이 좀 들어갔다면 얘는 완벽하게 지금 밀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주 깔끔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자, 위쪽에 시야 확보, 그 위쪽으로 지나가는 항공기 위치나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급선회를 했을 때 이 날개로 인해서 볼 수 없었던 그런 부분들을 이 창을 통해서 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창을 크게 이렇게 넓게 만들어 놨고요. 이쪽은 비상시에 펼칠 수 있는 비상 낙하산 들어 있습니다. 낙하산 옵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좀 고급형이 있고 일반형이 있는데, 일반형은 낙하산 사이즈가 조금 작기 때문에 좀 강화하는, 지면으로 강화하는 속도가 조금 빠르고, 그리고 고급형은 낙하산 면적이 상당히 큰 관계로 아주 천천히 부드럽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금 고급형 낙하산이 장착이 되어 있고, 이 안쪽에는 여기 이제 로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로켓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로켓이 바로 요 아래쪽에 있습니다. 여기 아래쪽에서 폭약을 쏘면 여기서부터 쭉 열리면서 낙하산이 강제로 바깥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동체 부분, 각져 있는 빙고의 그 동체를 이렇게 라운드지게, 위쪽과 아래쪽 다 이렇게 라운드지게 해서 모양이
상당히 깔끔하죠. 예쁘죠. 유선용 비슷하게. 물론 이제 이런 부분이나 이 아랫부분은 아직도 이제 직선형입니다만, 네. 굉장히 많이 디자인이 좋아졌습니다. 네. 이쪽에 점검창이 있습니다. 네. 요거 이전 모델이 사바나 S고요. 지금 이렇게 최신형은 사바나 SR이 붙었습니다. 네. 그리고 러더 페달을 움직였을 때 이 케이블이 같이 러더 페달과 같이 움직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부분이 당겨지면 꼬리 날개가 이쪽으로 오고, 또 저쪽 케이블이 당겨지면 이 러더가 이쪽으로 이 꼬리 날개가 이쪽으로 꺾어지는데, 네. 이 부분 케이블이 러더에서 이쪽으로 직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동체 안에서 동체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도 예전에는 여기 이제 그 플라스틱 소재로 이렇게 해서 이 케이블이 거기에 닿으면서 쓸리면서, 왜냐면 앞뒤로 움직여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손상이 돼서 교환 주기가 좀 빨리 오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보면 다 이렇게 고무류로 부드러운 재질로 해서 빗물도 안 들어가게 아주 밀봉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제 수평꼬리 날개. 네. 수평꼬리 날개 형태는 이 앞쪽은 기존과 거의 유사합니다. 네, 그런데 이 뒷부분이 조금 달라졌는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비행기가 이제 운행을 할 때 연료의 양에 따라서, 그리고 조종사의 중량에 따라서, 그리고 뒤쪽에 조종사가 앉는 의자 뒤쪽에 화물칸의 화물의 중량에 따라서 비행기가 앞이 좀 무거울 수도 있고 뒤가 좀 무거워질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근데 화물에 의해서는 뒤가 좀 무거워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착륙을 위해서 플랩을 쓸 때, 그럴 때 이 날개 뒷부분, 이 플랩이 이 전체를 다 쓴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플랩을 쓸 때 이 부분이 전체가 다 내려가면 이쪽 뒤쪽에 이제 날개가 내려오 있는 상태로 바람을 많이 받기도 하고, 또 내려옴으로 인해서 여기 양력이 증가를 하거든요. 날개 뒷부분이. 그러면 뒷부분이 들립니다. 그러면 비행기가 숙여지면서 이렇게 다이빙을 하려고 하죠. 그러면 앞이 이제 무거워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화물에 의해서 무게 중심이 약간 뒤로 가는 정도는 기존의 빙고가 가지고 있는 그 트림이 면적이 되게 작습니다. 요만합니다. 그것도 이쪽에는 없고 이쪽만 있습니다. 요만큼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 정도로 화물의 무게에 대한 무게 중심 변화하는 거는 충분히 수정이 가능한데, 그러니까 조종관을 막 이제 뒤가 무거우면 앞이 들리니까 약간 밀고 가야 되는 상황이죠. 또 반대로 앞이 무거워지면 조종관을 뒤로 당기고 들고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손에 힘을 계속 주고 가야 되니까 손을 놓을 수가 없죠. 네, 그런 것들을 손을 놓을 수 있게 무게 중심을 잡아주는 장치, 요 트림이라고 하는데, 요 트림 면적이 이렇게 작았습니다. 요 작은 거 하나만 있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이 전체가 다 트림이고, 여기도 이 전체가 다 트림이죠. 네. 자, 이쪽 비행기 빙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쪽에 트림이 지금 이렇게 작은 거 하나만 있고, 이쪽에는 아예 없죠. 네, 이렇게 아예 없습니다. 플랩을 우리가 이제 빙고는 짧게 내리는 그런 성능으로 유명한 비행기잖아요. 그래서 짧게 내리기 위해서는 플랩을 40도로 풀로 다 써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플랩이 아래로 많이 내려옵니다. 많이 내려오면 여기 뒷부분이 많이 들리면서 많이 숙여지거든요. 조종관을 뒤로 많이 힘을 줘서 당기고 있어야 되는데, 착륙을 완전히 끝낼 때까지 계속 당기고 있어야 되는데, 이 면적이, 트림의 면적이 이렇게 넓어지면서 그 부분도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착륙할 때 플랩을 40도로 풀로 썼더라도 트림을 이용해서 조종관을 어느 정도 가볍게, 그래서 이제 착륙할 때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좀 바뀌었죠. 그리고 일반 비행 중에 같이 연동이 돼서 조종관이 또 훨씬 더 손에 압이 크게 안 느껴지고 가벼워질 수 있게 이렇게 잘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서로 연동이 되는 트림으로, 이렇게 이 상태에서 또 트림을 조절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고, 또 이 상태에서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고, 이 상태에서도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고,
조종간에 그 트림을 움직이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종하면서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트림을 조정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이나 비행기가 우측으로 쏠림 현상이 있을 때, 그때 여기 또 이것도 트림입니다. 요거는 이제 이게 자주 변화가 있는 건 아닙니다. 비행기가 일단 한번 만들어져서 테스트를 하고 나면 어느 한쪽으로 쏠렸을 때 요걸 이쪽으로 꺾든지 이쪽으로 꺾든지 해서 조정을 한 번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조정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랜딩 기어 한번 보겠습니다. 빙고 같은 경우에는 얇은 판을 디귿자로 이렇게 구부려서 이렇게 이 랜딩 기어를 볼트 두 개로 잡아주는 그런 형태여서 랜딩 기어가 뒤쪽으로 좀 제쳐지는 힘을 받게 되면 이 부분이 약간 휘는 현상이 생기기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이 제작사에서도 다소 문제라고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좀 아주 넓은 폭의 금속을 이렇게 깎아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좀 큰 힘으로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랜딩 기어가 이 볼트가 좀 느슨해진 경우에 측면으로 치우치는 착륙을 했을 경우에는 이 랜딩 기어가 좌측이나 우측으로 좀 왔다 갔다 해서 좀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험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제 그럴 경우에 다시 이제 원 위치로 복귀시키는 작업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랜딩 기어 쪽에 이렇게 좀 홈을 내 가지고 여기 딱 기준이 딱 정해지게끔, 그래서 이 볼트가 이제 주기적으로 이게 점검하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좀 놓쳤더라도 이제 계절에 따라서 여기 들어가 있는 여기 우레탄 여기 패드, 근데 이것이 이제 겨울에 좀 수축하거나 그러면 좀 아무래도 좀 여유가 생기겠죠. 그러면은 이 랜딩 기어를 잡아주는 힘이 좀 떨어질 텐데, 이제 그때 조금씩 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홈을 내서 이 위치에서 좌우로 절대 움직이지 않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많이 개선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주황 색깔의 이쪽으로 한번 보실까요? 여기 주황 색깔의 로프가 보이는데, 이게 이제 비상시에 낙하산을 펼치면 요 줄이 뒤쪽 부분, 동체 뒤쪽 부분을 이렇게 잡아주는 그 로프입니다. 타이어 공기압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타이어 공기압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게끔 매뉴얼을 따로 찾아보지 않아도 되게끔 이렇게 친절하게 표시를 해놨고요. 빙고와는 다르게 이제 빙고 같은 경우에는 이 휠 자체가 이렇게 원통형으로 이렇게 이제 꽂히는 타입이다 보니까 좀 타이어와 휠을 분리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지금 이렇게 신형 사바나 SR 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제 반경이 좁아지는 원뿔 형태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서 일정 부분만 제껴주면 쉽게 분리가 되는 그런 타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좀 불편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도 개선된 게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여기 보시면 타이 다운, 그러니까 비행기를 야외에서 바람을 타지 않게, 바람에 이제 이게 움직이거나 이렇게 출렁출렁 하면은 곤란하니까, 바람이 센 경우에는 비행기가 사람이 안 타 있고 그러면은 가벼우니까 붕 떠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강한 바람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끈을 묶어서 지면과 이렇게 연결해서 고정하는 장치, 타이 다운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예전에는 좀 빈약하게 여기서 철판 이렇게 절곡을 해서 붙여서 이렇게 해놨었는데,
이 부분을 아예 튼튼하게, 굉장히 튼튼하게 이렇게 새로 개선을 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계속 끈을 넣었다 뺐다 하면 여기가 이제 칠이 돼 있는 경우는 칠이 벗겨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레탄 같은 소재로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도 아주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 날개 안쪽에서 내려오는 이 윙 스트럿과 연결되는 부분, 이 부분이 두 장이었습니다. 이 초록색 부분, 이게 원래 두 장이었는데, 원래 이제 초창기 빙고는 한 장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두 장으로 나왔었는데, 지금 이 최신형 모델은 세 장으로 좀 더 큰 중량을 버틸 수 있게끔, 강도를 좀 더 높일 수 있게끔 이렇게 이륙 중량에도 이제 영향이 많이 있겠죠. 이게 이제 튼튼해지면 그 세 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빙고가 이렇게 돌출된 일반 그 말통 뚜껑 이렇게 닫듯이 그렇게 이제 연료통 마개가 돌출돼 있었다면 상당히 좀 보기가 안 좋았죠. 그런데 그것을 날개면하고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면서 매립형으로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공기 저항이나 이런 것들도 좀 줄여주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안에 고무 오링을 넣어서, 그러니까 빗물이나 이런 거 들어가지 않게끔 오링을 넣어서 완전히 이렇게 수분과, 그러니까 빗물과의 실링을 확실히 해주고, 이게 이제 숨구멍입니다. 여기 막혀 있으면 연료가 안 들어가겠죠. 이거 통 내부, 연료통 내부가 진공 상태가 돼 버리니까. 그래서 숨구멍을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전방으로 향하게 해서 바람이 좀 밀면서 이렇게 바람이 순조롭게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예전에는 밑으로 그냥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앞쪽으로 전방으로 해서 이 숨구멍이 바람이 좀 잘 들어가도록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개선이 됐습니다. 이쪽 앞쪽 타이어, 이 앞쪽 타이어도 마찬가지로 이게 타이어 공기압을 어느 정도 넣으면 되는지 일일이 매뉴얼 찾아보지 않더라도 쉽게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스티커 친절하게 붙어 있고요. 앞바퀴 쪽이 이제 휠 밸런스가 잘 안 맞는 경우에는, 자동차 타이어가 휠 밸런스가 안 맞으면 고속에서 좀 진동이 핸들로 전달이 되듯이 기체로 진동이 좀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이게 잘 안 맞더라도 사실은 그냥 무시하고 탔었는데, 지금 여기에는 이렇게 납덩이를 붙여 가지고 이 타이어를 이제 장착한 상태로 휠 밸런스까지 다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왔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비행기를 제가 본 적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소소한 부분까지도 굉장히 잘 신경 써서 만들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배기 머플러가 굉장히 길게 내려옵니다. 엔진 이 앞쪽에서부터 이렇게 길게 내려오니까 이게 시동을 걸거나 끄거나 했을 때 이제 많이 움직이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 이렇게 또 스프링 연결해서 진동을 최소화하게끔, 댐핑 역할을 하게끔 이렇게 또 장착이 돼서 이렇게 들어왔네요. 전반적으로 크게 변화 있는 부분들 한번 살펴봤는데요. 비행기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입문 쪽 변화된 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안쪽에 이렇게 자동차처럼 고무 패킹으로 이렇게 완전히 밀봉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홀이 하나 뚫려 있고, 이쪽 아래쪽도 이렇게 이렇게 홀이 하나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입문 네, 자세히 보시면 좀, 네, 좀 바뀌었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쐐기 형태로 이렇게 나올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고, 뒤쪽도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쐐기가 나와서, 네, 문을 닫고 이렇게 잠그면은 이렇게, 네, 쐐기가 이렇게 나오면서 완전히 문을 견고하게, 네, 견고하게, 그리고 완전히 외부와 이렇게 밀봉이 되는 이런 구조로 아주 튼튼하게 바뀌었습니다. 네, 문 두께도 좀 이렇게 넓어졌고, 되게 프레임 자체도 견고하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제 저는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실내에서 가장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비행기의 실내 공간입니다. 좌우 폭이, 앞뒤도 상당히 좀 길어졌고요. 제가 딱 앉아서 이렇게 저쪽 빙고와 비교했을 때 발이 좀 멀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앞뒤 폭도 좀 넓어졌고, 그리고 이제 출입문을 이렇게 닫았을 때 느껴지는 공간감도, 이 문에 제 팔이 닿지를 않습니다. 어깨 부분. 네, 네, 여유가 좀 있고요. 옆에 사람하고 같이 한번 제가 앉아 본 적이 있는데, 그때도 빙고보다는 확실히 여유가 있다는 걸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지금 네, 이쪽에 지금 러더 페달이 있는데, 여기 러더의 끝단에서부터 이 정도, 예, 공간이 있습니다. 예, 이 정도 폭이 넓어졌는데, 사실 이제 빙고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동체 옆부분과 간격이 이제 가깝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비행기 이만큼 이렇게 넓어졌으니까 상당히 좀 넓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비행기 안에 앉으면은 휴대폰을 놓을 때가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뭐 휴대폰을 놓을 수 있는 고치대를 좀 이렇게 장착을 하고, 네, 그랬었는데, 지금 여기 이렇게 휴대폰을 이렇게 꽂을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휴대폰을 가로로 이렇게 넣어도 되고, 태블릿 같은 것도 상당히 큰, 아이패드 같은 거, 큰 거, 갤럭시 탭, 큰 걸 넣어도 될 정도로 공간이 굉장히, 네, 큰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태블릿이나 휴대폰, 아니면은 지도, 항공지도 같은 거 이렇게 넣기에 딱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쪽에도 이렇게 휴대폰을 꽂을 수 있는,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여기도 이게 남는 공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주름관과 주름관 사이, 주름관이 지금 여기서 끝나고 이쪽에서도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끝나기 때문에 이 공간이 이제 남는 공간인데, 여기에 인터넷에 판매하는 이제 컵홀더 같은 거 이쪽이나 이쪽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공간으로 쓰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안쪽에 연료 탱크가 있습니다. 비행기의 상세 재원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도 없었는데 상세한 재원이 붙어 있고, 그리고 여기 연료 게이지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뭐 3분의 1, 2분의 1, 네, 3분의 2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연료가 이제 지금은 이제 기본적으로 연료 20리터 한 통만 지금 넣어놓은 상태로 아예 올라오지도 않았습니다. 네. 근데 구형 비행기 같은 경우는 이 게이지가, 연료 게이지가 이쪽 좌측 날개 한 곳에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비행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이 균형을 잘 잡기 위해서 이 슬립 인디케이터 이걸 보고 비행을 하는데, 이게 이제 공이 한쪽으로 계속 치우치는 상태로 비행을 하게 되면 여기 이렇게 넣어놓은 연료량이 저 반대쪽 날개 쪽으로 넘어가면서, 네, 이렇게 빨리 줍니다. 네, 연료 자체가 빨리 그렇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던 이쪽 좌측 탱크에 있던 연료가 우측 탱크로 넘어가게 되는데, 근데 이쪽에 게이지가 없었거든요. 네, 구형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눈에 보이는 연료량이 좀 적어지면 상당히 좀 불안해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쪽에 연료 탱크 게이지가 없다는 게 늘 좀 아쉬움으로 남아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렇게 양쪽으로 게이지가 생겨서 이쪽이 이제 연료가 좀 없어 보이면 이쪽을 또 확인하면 이쪽이 좀 올라가 있겠죠. 그래서 대략 이 비행기 전체에 남은 연료량이 얼마인지, 그래서 이제 그걸 확인하면 심적으로 어디 멀리 갔다 올 때 좀 편하겠죠. 네. 자,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게 위쪽에 기존의 빙구가 이렇게 작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위쪽 창이 있었습니다. 외부로 볼 수 있는. 근데 그 부분은 사실 좀 부족했습니다. 왜냐면 이쪽 부분이 아예 다 막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회할 때 이쪽에 앉은 사람은 이쪽을, 날개가 이렇게 기울어졌을 때 이쪽으로 좌측 선회하는 방향의 장애물을 보기가 조금 힘들었고, 또 이쪽에 앉은 사람은, 오른쪽에 앉은 사람은 우측으로 선회할 때 또 이 부분이 또 막혀 있으니까 여기 다 가려가지고 장애물을 확인하기가 조금 어려웠죠. 네. 근데 이렇게 좀 넓게 이렇게 뚫어져서 선회할 때 시야 확보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딱 앉았을 때, 앉아서 좌측으로 고개를 딱 돌렸을 때, 그러니까 제 눈높이에서 좌측으로 고개를 탁 이렇게 돌렸을 때, 이 부분이 좀 이렇게 너무 낮아서 바깥쪽이 안 보여서 이렇게 약간 숙이고 밖에를 이렇게 봐야 되는 그런 기종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고익기 중에 날개가 위에 있는 항공기들 중에서는 그런 비행기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빈꽃은 사바나든 날개 높이는 적당히 높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딱 돌렸을 때 밖이 잘 보인다. 네, 이것도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상시에 좌측, 그리고 전방, 그리고 우측, 그리고 우측 후방, 그리고 선회할 때 좌측 위쪽, 우측 위쪽, 이제 이런데 시야 확보가 굉장히 좋아졌다는 거. 여기 선바이저가 있는데 이 선바이저도 원래는 없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고급지게 이렇게 쿠션까지 넣어서 고급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선바이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을 마주보고 갈 때 그때 이제 아주 유용하겠죠. 물론 선글라스로 커버는 되지만 진짜 맑은 날 햇빛이 강할 때는 선글라스만으로 좀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바이저가 필수인데, 그래서 빙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 자동차용으로 쓰는 자외선 차단 차광막 같은 거를 이제 임의로 좀 달았죠. 임의로. 그런데 여기 이제 이렇게 순정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너무 좋고, 또 시야 확보를 위해서 전방 시야가 필요할 때는 이렇게 올려주고, 또 햇빛이 있을 때는 이렇게 내려주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올려주면 시야는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여기 날개 있는 부분만 제외하고는 다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시야가 좋습니다. 이제 계기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지금 보이는 요거 좀 생소해 보이실 겁니다. 사이드 브레이크입니다. 사이드 브레이크. 이게 브레이크, 지금 여기 아래쪽에 보이는 요것이 브레이크입니다. 좌측 페달이 좌측 브레이크, 우측 요 윗부분, 여기 알루미늄 색깔로 되어 있는 거, 요게 우측 브레이크. 여기 밑에 까만색, 요 까만색이 러더. 이 러더를 움직이면 이렇게 바퀴도 움직이고요.
수직꼬리 날개도 이렇게 움직입니다. 네, 그리고 저중간을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면 수평 꼬리 날개가 앞뒤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상승 하강할 때 사용이 되겠죠. 그리고 저중간을 좌우로 움직이면 이렇게 도움 날개, 에일러런, 이 도움 날개가 이쪽에 올라가면 이쪽에 내려오고, 이쪽에 올라가면 이쪽에 내려오고, 네,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이 도움 날개는 플랩과 같이 겸용으로 씁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이제 초창기에 나온 빙고들은 이 플랩 레버가 요 부분에 수직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이게 수동으로 움직이게 돼 있었는데, 그 수동 플랩도 작동법만 좀 이렇게 익히고 숙달이 되면 굉장히 좋습니다. 고장률이 없거든요. 이렇게 전동 플랩은 모터로 움직이는 거고, 수동 플랩은 이렇게 지렛대 형식으로 된 레바로 움직이는 거고, 두 가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고장이 안 난다는 전제 하에서는 전동 플랩이 훨씬 편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러더 페달 윗부분을 누르면 이렇게 브레이크가 딱 걸립니다. 브레이크를 밟고 이 밟은 상태로 이렇게 파킹 브레이크를 내리고 하면 브레이크가 압력이 가해진 그 상태로 유지가 되고, 다시 이걸 올리면은 파킹 브레이크가 해제가 됩니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예. 이게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밑에 고인목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파킹 브레이크가 있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파킹 브레이크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스터 키 여기 있고, 이게 스로틀입니다. 스로틀, 이렇게 스로틀, 엔진 출력을 높여주는 스로틀.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계기 하나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뭐 자세계 또는 뭐 또 방위를 나타내는 기기. 자세계 안에는 뭐 승강계, 여기 있는 이런 승강계라든지 뭐 속도계, 뭐 고도계, 뭐 방위계, 이런 게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속도계 메인 계기 있고, 이 계기 자체가 그냥 서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계기판을 조금 더 돋보이게 해주는 그런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전체 풀로 디지털이 된 계기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고장이 나면 좀 운행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이 옛날 감성을 가진 아날로그 계기를 좀 좋아하는 그런 타입이라, 그래서 이렇게 아날로그로 쭉 이렇게 다 배치를 했고, 만약에 이제 계기 하나하나가 고장이 날 수도 있죠. 고장이 나면 그 계기만 교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운항을 계속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디지털 계기 같은 경우 고장이 나면 조금 이제 비행기가 운행이 좀 중단이 되는 시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하는 절차도 간단하진 않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이 자세계나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은 좀 필요하니까 이제 요 계기로 그걸 대체하고, 그 다음에 지도가 또 필요하죠. 내비게이션. 옛날에는 지도를 펼쳐서 보고 다녔지만 지금은 지도를 펼쳐서 보진 않죠. 보통 이제 자동차에서도 다 내비를 쓰는데 항공용으로 나온 그런 앱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태블릿에다가 띄워서 그렇게 보면은 좋겠죠. 그래서 여기 태블릿 이렇게 설치했고, 그리고 라디오, 그리고 트랜스폰더, 그 다음에 각종 엔진 계기들 이렇게 돼 있고, 외부 전원이 필요하겠죠. 시거잭. 그 다음에 이런 태블릿 같은 거 충전하려면 또 충전선이 필요하죠. USB 2구 USB가 이렇게 두 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캐브레터 히터, 캐브레터 히터.
이렇게 이제 눌러 놓으면, 눌러진 상태에서는 엔진 캐브레터 쪽으로 엔진에서 발생된 더운 열이 올라가지 않도록 차단이 되어 있는 상태고, 만약에 이제 비행을 하다가 습도가 높고, 그리고 이제 높은 습도에서 캐브레터의 그 내부에 있는 습기가 얼게 되는 조건이 됐을 때, 그때는 캐브레터에 우리 냉장고 냉동실에 성에가 생기듯이 그렇게 아이싱이 생기는데, 그렇게 되면 엔진 출력이 불안정해지고 엔진이 꺼질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고고도로 많이 올라가서 비행을 하다가 파워가 있는 상태에서는 아이싱이 안 생깁니다. 엔진 열기가 계속적으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상당한 높이로 이제 그 강하를 할 때 엔진 출력을 줄인 상태로 오랜 시간 동안 강하를 지속할 때, 그때 아이싱이 딱 생길 수 있는 조건이 딱 되거든요. 예, 그때 캐브레터 쪽에 아이싱이 생기는 징조가 보일 때, 또는 예방 차원에서 미리 캐브레터에 있는 아이싱을 제거하기 위한 히터, 그러니까 더운 바람을 공급해 주는 장치,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캐브레터 히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겨주면 캐브레터 쪽으로 엔진의 더운 열기가 공급이 되게끔 그렇게 해주고, 이렇게 넣으면은 자동으로 막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캐빈 히터 이렇게 당기면 저 아래쪽에 보이는,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열고 닫고 보이시나요? 이렇게 해서 당기면은 엔진 쪽에 더운 바람이 실내로 들어오고, 또 이렇게 하면 여름에는 더운 공기가 들어오면 안 되니까 여름에는 이렇게 차단해주고, 겨울에는 이렇게 당겨서 이 히터를 들어오게 해주고. 그래서 이 히터를 켜면 한겨울에도 얇은, 그렇게 두껍지 않은 항공 자켓 하나 입고 저희가 비행을 하거든요. 오히려 이제 착륙해서 시동 끄고 문을 열면 그때 굉장히 춥다는 걸 느끼거든요. 실내에서는 이 히터로 춥다는 생각은 거의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계절 다 비행이 가능한 거죠. 겨울에 비행이 안 되는 걸로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겨울에 따뜻합니다. 마스터 한번 켜보겠습니다. 이렇게 마스터 저는 ON을 하면 이렇게 조명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여기 이렇게 고도기가 세리머니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기압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여기 기압 수치가 이렇게 바뀌면서 네. 이게 전기가 공급이 되는 고도기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까지만 딱 마스터 켜면 이렇게까지 들어옵니다. 네. 여기 플랩 어느 포지션에 있는지 위치 볼 수 있고, 플랩을 내리면 이만큼 20도 정도 플랩을 내리면 여기 중간까지, 40도 플랩 쓰면 여기 아래쪽까지 내려오겠습니다. 트림은 아직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비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시험 비행, 테스트 비행 올라가면 그때 이륙을 해서 한번 어느 정도 위치가 중립인지, 지금 그래서 중간 정도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트림을 움직이는 건데, 이걸 이렇게 위로 이렇게 하면 트림 게이지가 올라가죠. 그리고 다시 내리면,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중앙으로 대략 맞춰 놨습니다. 네. 그리고 전동 플랩은 요겁니다. 요거. 네. 이렇게 내리면 이렇게 움직이죠. 플랩이 이렇게 내려오고, 그러면 이제 풀로 다 내려온 겁니다. 40도 20도까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략 이 정도. 네, 20도 완전히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0도.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죠. 뭐 이렇게 배우고 말고 할 것도 없습니다. 보통 이렇게 요 위치까지 갈 때까지 내리고, 정확하게 가운데 아니어도 됩니다.
뭐 그 위 아래 칸도 상관은 없습니다. 적당히 내려주고 이륙하고 그 다음에 착륙할 때는 40도 플랩이니까 완전히 끝까지 계속 내리고 있다가 멈추면 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지금 보면 뭔가 게이지가 하나 보이는데 여기에 퓨얼이라고 되어 있죠. 네. 이게 퓨얼 컬렉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요, 지금 여기 연료는 지금 20L 밖에 안 넣어서 지금 연료가 전혀 없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동체 뒤쪽에 이 주날개 연료 탱크 말고 보조 탱크가 하나 또 있습니다. 네, 대략 한 7, 8리터 정도 됩니다. 그 보조 탱크가 꽉 차 있다는 표시입니다. 꽉 차 있다. 그리고 여기 연료 탱크가 대략 한 37리터 짜리가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한 7, 8리터 짜리가 하나 더 있고, 그러면은 뭐 대략 80리터가 좀 넘겠죠, 그죠? 대략 80리터 정도 보고 이렇게 풀로 80리터를 채우고 비행을 하는데, 여기 37리터 여기 37리터를 다 사용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거리 계산을 잘 못해 가지고 어디 갔다 오는데 있어서 연료를 양쪽에 있는 주날개 연료를 양쪽 다 사용을 해버렸다. 그러면 보조 탱크 연료만 딱 남죠. 그러면은 여기에 불이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데, 이 버튼은 뭐냐면 이 램프가 고장이 났을 수도 있으니까 비행 전에 이게 불이 들어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이제 주 날개 연료가 다 소진이 되면 여기에 불이 들어옵니다. 경고등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근데 그 7, 8리터 정도의 예비 연료를 그러면 다 써버리면 이제 엔진이 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보조 탱크의 연료가 다 소모되기 전에 어딘가 착륙을 해야겠죠. 근데 이제 그 정도 연료량이면 한 7, 8리터면은 25분에서 30분 정도. 그러면 그 시간 안에 그러니까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는 다른 비행장으로 이동을 해서 착륙을 해야겠죠. 그러면 이제 얼마나 남았는지, 어느 정도까지 내가 지금 보조 탱크를 쓰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 되니까 여기에 이제 이 남은 연료량을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고요. 여기 평소에는 이게 꽉 차 있어야 정상이죠. 비상 상황에서는 이제 여기 이제 보조 탱크 연료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얘도 이제 이렇게 레벨로 보여줍니다. 근데 이게 구형 비행기는 없었어요. 근데 사바나 SR 이게 최신형에는 이런 것까지 다 좀 더 안전할 수 있게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서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퓨얼 펌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에비오닉 마스터 계기를 켜는 메인 스위치입니다. 지금 이렇게 디지털 계기 켜졌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켜질 준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눌러주고 한번 눌러주면 이렇게 지금 계기가 보이죠? 뭐 방이라든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세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런 슬립 인디케이터라든지, 그 다음에 뭐 고도계, 승강계 이런 것들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기능을 이제 바꿔가면서 원하는 것들을 띄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디오 ATC라고 되어 있는 것은 트랜스폰더라는 의미입니다. 네, 트랜스폰더 이렇게 켜서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태블릿은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앱을 깔아서 띄우면 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이런 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기도 좀 볼 수 있고, 계기도 이제 이렇게 종류별로 어떻게 원하는 걸 띄워서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맵을 이렇게 띄워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축소 확대 해가면서 이렇게
전국 어디든 다 갈 수 있겠죠. 이쪽에 지금 독도가 있고, 그리고 이쪽에 제주도가 있고, 이쪽이 경기도. 네, 원하는 데 다 갈 수 있겠죠. 이쪽이 부산, 포항. 네. 움직이면 이게 비행기가 움직이면서 선이 생깁니다. 네, 출발지에서부터 쭉 선이 생기고 올 때는 그 선을 따라 그대로 돌아오면 되겠죠. 공항 관제권도 다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광주공항 관제권 피해 다닐 수 있고, 군산공항 이런 식으로. 수도권으로 가면 공항이 많죠. 네, 이렇게 공항 관제권 다 표시되어 있고 좋습니다. 저는 이게 좋아서 이걸 쓰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은 실제 시동을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관, 그러니까 새로 도입된 국내에서 처음 들어온 1호기입니다. 이게 사바나 최신형은 저희밖에 없어요. 지금 1호기로 들어왔는데 그 1호기가 지금 교육용으로 지금 사용될 예정입니다. 물론 체험용으로도 쓸 거고요. 그래서 이 국내에 1호로 들어온 사바나 SR 최신형 경량항공기의 이제 외관의 특징, 그리고 실내, 그리고 계기, 뭐 어떤 것들이 지금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 장착이 되고 사용이 되는지 좀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실제 시동 걸어보고 또 택시도 해보고 이제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항공기가 기본 가격이 1억 3,500 정도 됩니다. 환율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환율로 했을 때 1억 3,500, 굉장히 저렴한 겁니다. 네, 지금 고익기들 중에서 날개가 이렇게 위에 달려있는 고익기들 중에서 2억 원 이하의 비행기를 찾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저기 앞에 보이는 저익기, 날개가 아래쪽에 있는 그런 저익기 형태의 경우에는 2억 5천 이하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2억 5천에서 3억 정도 가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 비행기는 1억 3,500부터 시작을 합니다. 거의 반값 정도에 시작이 되죠.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제 실제 비행까지도 좀 해봐야 알겠지만 외관, 내관, 그리고 이런 기능들, 그리고 옵션들 이런 것들을 분석했을 때 상당히 괜찮다라는 그런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